김희철 사장 등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MBC 김장겸 사장 해임과 과정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제 말씀드릴 때는 이걸 못 봤는데, 이게 어제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발언한 김기현 대표의 이거 페북이네요. 페북. 페북에 보니까 뭐 페북도 있고 이제 멘트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이죠.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이 폭로가 되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민주당이 직접 나서면 언론 탄압이 될 수 있으니 뭐 친민주당 또는 우호적인 세력, 그러니까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에 있는 우호적인 세력이 뭐 민노총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 세력을 통해서 사장, 이사장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시민단체도 우호적인 시민단체.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고대영 사장은 임기를 한 7, 8개월 놔두고 쫓겨났고요. 사장을 쫓아내려면은 이사를 또 쫓아내야 되거든요. 이사를 자기들한테 적대적인 이사를 쫓아내고 또 우호적인 이사를 집어넣고 이래서 사장 해임 재청안을 올리고. 근데 가장 쫓아내기 쉬운 타겟이 사립대 교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규영 이사가 지목이 됐는데 강규영 이사가 끝까지 버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강규영 이사가 그때 한 2, 3개월 버티고, 또 사실은 또 우리 감사 있어요. 감사 나가신 전모 감사라는 분이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거를 별도로 감사실 기능이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또 몇 달을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KBS에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감사실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MBC나 다른 언론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같은 적폐청산 보복기구위원회가 감사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감사실에서, 그러니까 1공공기관의 1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때리면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근데 KBS는 유일하게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감사실로 못 들어갔어요. 이게 강규영 교수가 몇 달을 버티셨고, 또 그 당시 감사도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몇 달을 버틴 덕분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은 이자들이 감사실 안에다가 보복기구를 만들고 감사에서 다 잘랐다면 KBS도 마찬가지로 한 수백 명 잘렸을 거예요. 분명히 MBC처럼 막 해고되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말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영 사장과 강규영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지금 현재 김희철 KBS 사장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현 김희철 사장을 포함해 당시 고대영 사장과 강규영 이사 등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KBS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오늘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집권 여당 대표의 멘트라면 이거 수사가 가능하겠구나, 고발을 하면 수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이 고발하면 수사하는 거죠. 사실 뭐 김희철 사장이 그때 그 강규영 이사 뭐 나가라고 뭐 이런 피켓 들고 명지대 앞에서 시위한 이런 거 사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KBS 안에서도 고대영 사장 뽑아내는데 뭐 본인이 직접 나서고, 보도본부장 송관수 보도본부장도 나서고 쫙 그 민노총 주도 핵심 인물들이 나서는 그런 사진들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문재인 정권의 KBS, MBC 장악 시도 단죄해야,
이 기사가 제가 오늘 좀 새롭게도 보이네요. 기사가 새롭게 보입니다. 자,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5일날, 오늘이 7월 2일이죠. 네. 그럼 3, 4, 5 수요일날, 이 오는 수요일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의결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 여당이 추천한 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이 있어요. 2명. 김효재 씨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지금 위원장 대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 근데 이 3명 체제에서 이제 7월 5일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의결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오기까지 대통령실에서 그때 뭐 국민 여론 수렴 시작한 게 제 기억으로는 3월 초인데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그죠? 석 달 동안 김희철 사장이 뭐 했냐 이거예요. 한심한 겁니다, 이게. 한심한. 수신료가 안 들어오면 1조 5천억 수입 중에 7천억이 날아가는데, 절반이 날아가는데, 사장이란 자가, 또 이사회 이사장이란 자가 뭐 했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난데없이 한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은 자기가 KBS 사장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정치 도박이네 걸고. 결국 보십시오. 7월 5일날 분리징수 의결하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리징수를 의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 이게 올라간다고요. 국무회의는 제가 듣기로 매주 화요일날 열린다고 하던데, 대통령 통상 이제 총리가 주재를 하죠. 거기서 방망이 두드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7월 중순 되면. 김희철 사장이 진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후배들이 월급을 싸그리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하반기부터. 자기가 그때 떠나면 그만이지. 진짜 김희철 사장, 남현진 이사장은 무책임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양심 없고 양심의 털이 술술 나 있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마 역대 사장들이 봤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역대 사장들이. 다음 주 수요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고요. 분리징수. 여기에 근데 재미나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김현이라는 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죠. 김현. 이 사람이 이제 7월 5일날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예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이제 멘트를 하냐면,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이나 규모 뭐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논의 없이 입법 절차를 요식 행위로 만들면서까지 방송법 시행령을 밀어붙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어떤 국민 피해? 김원 방통위 위원님, 어떤 피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죠?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면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돌아갑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항상 분리하면 국민 핑계 됩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주진우 프로그램 저런 편파 왜곡 방송 보면서 그때는 국민 피해를 왜 이야기 안 했어요?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하니까 어떤 국민 피해? 수신료 분리징수 하면 제가 피해자가 돼요. 월급이 안 나와서. 김현 씨가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피해가 있냐고. 이 사람들, 아니 뭐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어젠가 그젠가 뭐 그 김영주 국회의원 그 휴대폰보다 들켰잖아요. 후쿠시마 처리수 막 이야기하면서 일본 홋카이도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골프 치고 뭐 식당 가고. 응? 아이고, 사시미지 먹고. 응? 사시미도 드시겠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파렴치해요, 이중적이고.